이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인들은 해외 결제를 할 때 평균적으로 1%에서 3%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국경만 넘어오면 여전히 비싸고 느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유된 가계부입니다. 기존 은행이 홀로 정보를 관리하며 은행의 신뢰도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블록체인은 큰 칠판에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모두가 기록하고 확인하며 기록된 내용은 변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즉, 누구 한 명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공동장부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 블록체인 기술 시장은 약 270억 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50% 이상으로 여느 IT 산업을 뛰어넘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더 이상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물류, 의료 등 기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공유 디지털 인프라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 자산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이나 디지털 예금 통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27조 6천억 달러로 이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외 결제 수단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연간 결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거래의 모든 곳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것을 넘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현금으로 활용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수료와 시간이 많이 들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1% 미만의 수수료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특정 사용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수용하는 디지털 현금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 규모에서 항상 상위권입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약 99조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개인 입장에서 해외 결제나 온체인 활동을 할 때마다 환전 비용, 수수료, 환율 변동 위험을 전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세상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없어지고 충전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선불 교통카드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통장에 있는 원화로 바로 결제되는 체크카드처럼 원화가 곧바로 온체인에서 쓰일 수 있는 구조,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 돈의 기록 방식을 바꾸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에서 디지털 현금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실에서 원화를 사용하면서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며 수수료, 환율, 통화 주권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 명백한 비효율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코인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도 자기 통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 해외 결제,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체인 활동에서 불필요한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도구이며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한국이 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플레이어로 남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와 도입 의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번 토론자 잘 독과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온체인 등의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해당 주장이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원화 스테이블의 코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면 보통 주력 화폐 유로나 달러로 구성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역으로 표방을 놓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국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산업, 굉장히 발전 중이죠. 이런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해외에서 한국만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생길 거고 그래서 수요성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성을 확보가. 그러면 그 해당 분야의 제한을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온체인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린 거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전도 유명한 뭐 EU 뭐 달러 등 전도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데 한국의 수요가 너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많다. K 산업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이외에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 K 산업을 기반으로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불 교통카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아, 네. 일단 이미 한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준비자산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때 좀 모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위한 준비 자산으로서 한국 정부의 자산 중 가장 시장성이 높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채인데 레포를 저희는 메인으로 네, 준비하고 국채 맞습니다. 국채인데 현재 원달러 기준이 환율 1,480원 육박하는 등 환율 리스크가 걱정을 갱신한 상황에서 과연 단기채의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국 단기 국채도 있기 때문에 미국 단기 국채를 그럼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근데 방안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최대한 실용성 있는 원화 패깅물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원화 패깅물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화 패깅물이요? 패깅이 무엇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 단기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도에 대한 타당 압력을 차치하고서라도 현 정부가 초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리자산을 마련할까 과정을 해봅시다. 한국 측은 단기채 분량을 소화해줄 문제 주체 한국 내에 존재합니까? 근데 그 레포에 관한 설명 제가 이거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토론자 이번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교차조사에서 저희 측은 준비자산인 단기채와 관련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그 준비자산을 위해 반드시 단기채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실은 단기채 시장조차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 담보로 쓸 준비 자산이 없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말뿐인 태그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결제 및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크지 않고 수요가 필요한 곳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결제 디지털화가 완성된 국가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액결제 인프라와 계좌이체 시스템, 간별결제 시스템은 이미 24시간 가동되며 평균 결제 속도, 수수료, 보안성 모두 OECD 최상위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점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고 또 민간의 통화를 막힘으로써 발행하는 효용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체제를 뛰어넘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온체인 지급결제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실물 거래와 상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는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시장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인프라 대비 비용 절감 효과와 효용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화 가치를 위협하는 제도를 과연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야 할 핵심 목적,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가치를 보호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결국 패깅되는, 즉 연동되는 기초 통화의 신뢰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미국 달러가 절대적인 기준 통화로 작동하며
시장 유동성, 규제 환경, 국제 통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는 국제적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앞서 찬성 측에서 K산업 등을 언급해 주셨지만 시장 유동성과 규제 환경, 국제 통용성 등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규모가 작아 글로벌 플레이어가 신뢰하고 활용할 만한 통화가 전혀 아닙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더라도 기초자산인 원화 자체의 국제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는 안정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지 못하는 국내 전용 토큰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둘째, 신뢰도가 낮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수록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안전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는 해지 수요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성이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논 마치겠습니다. 네, 3번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통화 가치를 위협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짧게 설명해 주시죠. 중앙은행이 새로운 여기까지 통화를 듣겠습니다. 제대로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이랑 국제 환경에서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통계 자료가 있나요?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좀 우려 상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K산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통계 자료가 있나요? K 산업에 대해 앞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주셔서 그 인론에서 K산업 등 K시장의 유동성과 국제 K 환경 산업을 찬성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시장 유동성과 국제 환경의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통계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비교가. 통계가 없어도 그러면 사실 네, 그러면 일단 근거 없이 말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산업의 규모 확대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의 중요성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반대 측은 스테이블 코인을 뭐 나중에 신사숙고에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채 등의 준비 자산이 아, 어려워서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도입하자요 아니면 아예 도입하지 말자.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급변한 사회에서 뭐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그럼 일단은 지금 도입할 생각 아예 없으시다고.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인터넷 뱅킹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해킹 위험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신용카드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신용도 위험 우려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주식시장 처음에 도입됐을 때 투기 위험 우려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대부분의 금융혁신이 처음에 위협을 동반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 된다면 네, 동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히 여기 포함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핀테크 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세계에서 개발자들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기업입니다. 그만큼 근데 그 각 세계 각국에서 결제,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간편화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동의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 경쟁력 스테이블 코인 언급 안 했습니까? 간편한 결제, 또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이 결제 속도와 결제 속도 등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자산에 따라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토론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1번 토론자께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활용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논지를 이어서 왜 지금 국가가 직접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통화 주권, 법적 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입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 통화는 아니지만 정보에 발행되지 않는다면 물가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저장, 투자의 수단처럼 활용되면서 실제 자금 흐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한국은행의 감독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통화 주권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통화 주권은 경제 분야에서의 자결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올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거래된 자금은 57조 규모였습니다. 총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통화가 4천조임을 고려할 때 3%의 가량의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통화 공급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합니다. 만약 통화의 3%에 이르는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면 최소 3%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미 국내 무역 거래 대금의 10%가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되고 있을 만큼 시장은 활발합니다. 하지만 준비금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지 이 어떤 것도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주체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반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준비금 100% 의무, 자산 분류 보관, 실시간 공시 등 안전장치를 작동합니다. 발행사가 파산해도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금융질서는 이미 통화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의 체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마이카를 시행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미국도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연방 금융제도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규칙이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 한국만 멈춰 있으며 원하는 자연스레 결제망에서 밀리고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은 해외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늦게 뛰어들면 따라가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준을 설정한 사실상 마지막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뿐.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남긴 말입니다. 남한공영협회 자르는 결제 전산화 흐름을 제때 잡지 못해 한때 아프리카의 금융 허브였음에도 글로벌 결제망에서 현재 자르의 점유율은 0%대에 불과합니다. 지역 통화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것이 원화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결제,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즉시 정산 체제로 이동하는 동안 전산화 속도가 늦어진 우리나라 원화는 자연스레 국제 경쟁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무서워 이러한 흐름에서 밀려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흐름에서 괴리되는 것뿐입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위험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란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위험, 통제 가능한 가능성 정도로 재설계된 것입니다. 작은 위험이 무섭다고 우리에게 약속된 큰 이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진 씨는 네, 수기 시간 1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토론자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선택지 이번 토론자께서 인문에서 언급하신 통화 주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주권이 중앙은행이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 통제력의 핵심 수단은 무엇인가요?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기존 금리나 재정 외환 정책, 금융 안정 정책과 같은 전통적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통화 주권을 잃는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국 통화 가치와 신뢰, 즉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악화와 같은 펀더멘털 악화 때문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악화 같은 건 결과일 뿐이지 통화 주권에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곧 통화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나 홍콩,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나라들에서 실제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다 어,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이제 마이카를 시행한 것이 2, 3년밖에 되지 않았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점유할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의 미카법과 같은 그러한 제도는 사실 그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규제를 많이 붙인 스테이블 코인과는 거리가 있고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과 같은 사례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일본 역시 아직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된 데이터가 나오기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한 사례에서도 실제 점유율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결제 구조를 보면 이미 일상적인 소비 결제는 중에서 이제 현금이나 가상자산 결제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무역 거래 대금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결제 무역 거래 대금에는 이제 소비재 거래도 포함됩니다. 10%가 사실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가 이제 최소한 국내 소비 결제 영역에서는 그것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안데스 2번 토론자 질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반대 측은 통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역설적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롯하는 이유는 중미 자산인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채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입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대로 부채를 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채는 수요가 전부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급하는 대로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부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는 곧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의 신뢰와 기존 시장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거시 경제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화 정책은 힘이 약해지면 통화의 신뢰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 힘이 약해진다면 사실 자국 가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여러 곳 등장하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행사는 이용사로부터 원화를 받고 그 돈으로 단기 부채나 예금을 대량으로 사서 준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코인 한계는 이런 안전해 보이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가 한 번 민간 계정을 거쳐 순환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발행 및 판매 시스템을 통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판매가 많아질수록 단기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발행사 행동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재정 건전성 및 국제적 통화 입지를 확보되지 않은 한국은 지금 일원화된 통화 정책을 커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화의 도입인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중앙은행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금산분리의 훼손과 신유리지 집중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금산분리는 금융, 산업, IT 기업들을 분리해서 금융 권력이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IT 기업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 수익을 붙이고 그걸 통해서 통화 정책을 이끌 수 있게 되는 IT 기업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의 정부 조직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통화를 발행하는 구조가 사유화된 통화 권력으로 바뀐다면 금융 안정을 크게 해칠 것입니다. 또 신유리지 통화를 통해 발생시키는 이익 또한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얻은 이익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에 반환된다는 사실 인정하실 겁니다. 다만 이는 공공재적 성격이고 민간에서 신유리지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실 사회와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대 측은 통화 주권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상상수 이번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입니까? 운전자입니다. 네, 자동차는 수단이고 자동차는 도구이고 운전자가 수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도구가 아니라 이런 수단이 문제라면 그 수단만 제대로 통제하려면 도구 자체는 수용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는 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올바르게 이때까지 정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도구입니까? 수단입니까? 통화 정책에? 도구겠죠. 도구죠.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올바르게 정책될 수 있다는 것만 저희가 지금 증명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도구를 수용 가능하시다고 인정하신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목적 네, 개입을 발생할 수 없는 다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부채 비율은 50% 그냥 낮습니다. OECD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살 여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 한 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줄이라니까 조금 힘들게 여기시는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발행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상이 되는 부채가 단기채인데 그 단기채가 이제 전체 부채 발행량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극소량입니다. 한국은 단기채보다 장기채 위주의 채권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단기채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단기채를 추가 들고 발행해도 민간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한국 환율과 같은 이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한국의 단기채를 살 것이라는 근본의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맞죠? 낮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단과 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통화량 조절 권한이 아니다. 아까 1번 토론자께서 전통적 통화정책이 현재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스테이블 코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굳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토론자께서는 아까 인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통화 정책을 훼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통화치를 훼손합니다. 통화체를 그리고 훼손합니까? 이렇게 약간 팀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에는 제가 말한 것은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위험할수록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지금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사례가 있는 국가들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주장은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를 도로 밖에 사고가 도로 안에서 나니까 자동차를 도로에서 몰면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되게 토론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드시 1번 토론자 2시간 사용 주시겠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찬성 측은 이 앞서 찬성측 인턴 수험자께서 그 음주운전에 비유를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올바르게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입증을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앞서 교차조사에서 조금 시간 부족 관계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이 중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필요성을 아예 전면 부정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이것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단기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단기채는 그 수요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3개월 그 비국 국채와 같이 그러한 단기채가 발행될 수 없어서 사실상 중기 자산 자체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용성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찬성 측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가한다면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충분한 효용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00% 준비금을 만약에 그 단기채가 발행 수요가 있어서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부채 등 준비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당연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비해 그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은 정말 1대1 그 스테이블 코인과 그 원화의 1대1 환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코인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사는 준비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부채를 급하게 매도하게 되고 이는 부채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뭔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뭔가 기존 통화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매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위험만 있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찬성 측의 주장한 규제를 가한다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도 코인런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토론해 주시기 남았습니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재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EU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 세계적 동향인 것을 저희가 입론에서 말했는데 그 세계적 동향에 따라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입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이 아직 없어가지고 2차 반박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거래 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암호화폐 사용자를 인구로 나눈 비율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구 1위입니다. 대한민국. 그 정도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사용량은 많은데 정작 자국 통화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역설적 상황은 반대로 다르게 해석하면 해결책이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측에서는 지금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위험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국채의 부재입니다. 이 국채를 통중분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단기 국채를 사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의 가치를 보증받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의 해결책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1년 미만의 단기 국채가 없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 단기 국채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기 국채가 필요한 일이 없었으니까 단기 국채가 없는 것이지 한국에서 못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단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레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레포 시장 규모는 25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2020년도 대비 2020년도 1월 자료긴 한데 1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긴 한데 운용사는 47%고 증권사는 34%입니다. 라포가 어떻게 국채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레포의 메커니즘은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를 반영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즉시 상환이 가능해서 유동성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기 국채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한국은 국채 기반의 레포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레포 시장이 252조 원 규모라는 것은 이미 단기 수익 창출 메커니즘이 완벽히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찬성 측이 교차조사에서 제가 말한 거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금융혁신은 처음에 우려를 동반합니다. 근데 반대측은 인론에서 중앙은행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 등의 굉장히 음모론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걱정에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당장 마련해가지고 국내 통화 주권을 챙기고.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장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론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때까지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는 이유가 국채가 비매력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기 국채, 초단기채일수록 위험도가 낮고 그것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서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지만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관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없었던 것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아까 금융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위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대로 저희는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괜찮다, 규제를 잘 하면 괜찮다라고 똑같이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장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찬성 측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만 하면 이때까지 한국이 보유로 가지고 있던 리스크들이 모두 해소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통화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신뢰를 강조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 역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이용도라든지 기술적 진보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원화가 국제적인 통화로서 인정을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올바르게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 하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의 도용이 허가된다라고 생각을 주장하는 바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아니라 통화적 기능을 갖는 자산입니다. 타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 혹은 준통화로 분류를 하는데,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적 규범을 따라야 하며 그 본질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한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IMF에서 대외평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저평가 해소,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저희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 측은 단기적 화폐 가치의 방어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여서 원화 자체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다른 신기술이 도입된 금융 화폐의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명수 2번 토론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반대주께서는 저희가 말한 세계 트렌드다라는 것에 전혀 감각을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금산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산분리란 금융자산으로 비금융 회사가 수익을 낼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이 저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 100%라서 원칙적으로 그 준비자산 자체를 쓰지 못하면 금융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원하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달러 대 원화의 비율이 두 배가 아닐 겁니다. 1.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리라가 15배 상승할 동안 터키 화폐인 원화는 환방어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원화는 분명히 신뢰가 있는 화폐이고 따라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분명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달러 환율 강화한다고 미국 자산 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국채의 위험성이 장기 국채보다 낮아 굉장히 매력 있는 자산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미국 장기채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동의만 있다면 단기채가 발행될 수 있고 이를 사줄 국민도 충분히 많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중소기업이 무려 400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를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겉으론 헬조선이라고 욕해도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1990년대 우리 중공업을, 2000년대 우리 IT를, 2010년대 우리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2020년대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빅테크입니다. 갖춰진 인프라, 뛰어난 기술, 보장된 이익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충분히 매니지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 서로 인사 한번 시켜주시면